제가 대략 1년 전쯤에 한국 음악시장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 차트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차트 동향 좀 보려고 갖가지 어플에 들어갔더니 정말 코리아 음악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만 클 뿐 그 속은 알맹이 없이 비어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루한 주제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 음악시장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제가 현재 한국 음악 생태계 전반에 갖는 불만은 음악 장르의 편성이 그냥 획일화 됐단 거예요. 이건 음원 차트 어디를 가나 비슷한 양상을 띠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무섭게 치고 올라온 유튜브 뮤직과 그 유튜브 뮤직에 쌈 싸먹힐 위기에 놓인 멜론, 지니, 플로 등의 국내 음원 차트를 보면 말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일관된 식습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랩, 팝락, 케이팝, 제이팝, 신스팝도 뭐 최근에는 이모셔널 팝, 보이우드 팝까지 해서 장르 머리나 꼬리에 팝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건 뭐 차트에 팝이라도 안 들어가면 차트 심사관들이 뺀지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지만 근데 맞아요. 요즘 리스너들은 팝 성향 짙은 곡이 아니면 뺀지를 먹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 레이블에 속한 제작자들은 팝음악을 거의 찍어내다시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한테 외면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계좌에 점 하나 더 찍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나마 몇몇 발라드고 그마저도 리메이크 아님 OST 또는 대영웅 형님이 아니라면 팝을 떼고서 순위권 안에 드는 것 자체가 난이도 헬에 가깝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한국의 음원 시장, 크게는 한국 대중음악 시장이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노래들이 단순히 팝으로 땡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하위 장르들과 서브컬처가 짬뽕되고 사운드 질감의 다양성과 차별성도 확대되면서 대강 10수년 전쯤에 속출했던 양산형 음악들과는 퀄리티에서 솔직히 비교하기가 실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조건 팝이라 해서 대중성만을 위해 제작된 음악이 아니란 점도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차트에 속한 음악들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거는 부정하긴 힘듭니다. 뭐 요즘 장르를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독자적인 색채감을 지닌 장르 음악들이 차트에서 미화된 건 리얼 빠따로 팩트거든요. 그렇기에 당장이 디지털 음반 시장에서 색다른 음악을 차트에 의존해서 듣기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죠. 특히 주로 탑백 차트에서 음악을 섭취하시는 디깅 훈련이 덜 된 리스너분들에게는 이 비대칭적인 장르 쏠림 현상이 더 실감날 테고요. 일례로 제 여자친구분은 그냥 음악 먹을 중에서도 상먹으리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곤 하시는데 요즘 차에서 들을 노래가 없다고 맨날 시장 탓을 해대십니다. 본인이 찾아들을 노력은 안 하시면서 말이죠. 네, 어쨌든 이러한 음악 실태와 관련된 맥락에서 제가 작년 오지게 큰 아쉬움을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크러쉬 형님 개인의 차트 성적이었습니다. 네, 크러쉬는 이제 저희 옆집 아저씨도 아실 정도로 개쌉 1티어 솔로 아티스트인 건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정규 1집부터 주류에서 꽤나 거리감을 둔 트랙들로 대중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그리고 크게 굴려온 스노우볼을 마침내 23시즌 정규 3집에서 거하게 터뜨린 바 있습니다. 정말 크러쉬가 음악적으로 고점을 찍었단 평이 리스너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자자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 앨범을 내기 전에 발표한 싱글 러시아워, 이거는 비유적 쇼폼 챌린지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만든 작업물이었다면 본작은 아티스트 크러쉬로서의 어떤 야심, 야욕, 야망을 이빠이 담은 작업물이었는데 작업 기간 동안 쏟은 그 노력과 열정만큼 퀄리티도 담보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죠. 1시간이란 장대한 볼륨 속에서 크러쉬 선생님은 블랙뮤직의 영향권 아래서 일관되지만 다양함과 목적이 분명한 프로덕션을 선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랩보컬 스펙트럼과 운용력을 내세우며 현 시대의 R&B 싱어로서 그 실력이 무르익었던 걸 앨범 전반에 걸쳐 전시했어요. 그 덕분인지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기나긴 러닝타임이 지루할 틈 없이 후딱후딱 순삭됐고요. 그만큼 완급 조절과 유기성에 있어 아주 훌륭했습니다. I'm still on the stage when I wake up in the new day. 밤을 새 10년째 네가 자고 쉬고 누울 때 It's gonna be me, myself and I. Pretty girl, my baby. Hey pretty girl, my baby. 정말 얄미워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근데 앨범 수록곡들의 청취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크러쉬가 음악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취한 게 아님에도 본작의 전곡은 불과 발매 이틀 만에 차트 아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뭐 높은 음악성을 갖춘 작업물이 차트 꼭대기로 모셔지는 건 아니지만 이 앨범을 낸 사람이 다름 아닌 크러쉬 행님이잖아요. 차트 그냥 씹어 발겨버리던 크러쉬 행님이요. 거기다 앨범 발매 전 싱글로 뜨겁게 예열도 해놓은 상태에다가 그가 여태껏 걸어온 길과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스타성 같은 갖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졌을 때 아무리 봐도 원더이구나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된 게 맞습니다. 크러쉬 본인도 후일담으로 차트 성적이 예상치를 밑돌아가지고 이번 앨범이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쳤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죠. 근데 뭐 이거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같은 전통적인 앨범 릴리즈 물밑 작업의 미비함이 불러온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초장에서 언급했듯 많은 대중들의 수요는 장르 음악이라 불리는 것들에서 이제는 꽤나 벗어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추가로 최근 혁오가 선셋 롤러코스터랑 합작 앨범을 야무지게 뽑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나
성적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또 한국에서 활동하는 장르 음악가들이 겪는 고충과 시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특히나 대중음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뭔가 스포츠 선수처럼 우리가 그걸 해내지 못하면 욕먹어 마땅한 네. 어떤 존재가 되는 듯한. 제가 이번 자료조사를 하다가 업계 관계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음악 시장은 한국 경제사와 비슷하단 거였어요. 고속성장만을 바라보며 산업 내부 구조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그런 한국 경제 발전의 과정이 특정 장르로 부풀어진 한국 음악 시장과 마찬가지로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는 결국 음원 차트 팝 대통합, 팝 단일화란 다소 기형적인 현상을 가져왔죠. 여기에 대형 팬덤 중심의 음악 소비 문화도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하고 이상적인 협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가장 단순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풀어야죠. 대중들은 다양한 범주의 음악을 포용하는 자세를 갖추고 음악가들은 그에 호응하는 좋은 컨텐츠를 선보인다. 또 여러 필드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들은 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갖은 시도와 기획을 한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가 튀어나오죠. 팝이 많으면 뭐 어떻다고 꼭 차트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음악 산업이 K-팝인데 팝이 오지게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음악까지 내 손으로 직접 골라가며 듣는 일은 애지간히 음악에 관심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실천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에 대한 낯설음과 묘한 공포심이 나타나는 순간도 분명 존재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차트에서 누군가의 취향대로 따라가고 시스템 제작자의 의도된 서비스에 이끌리는 다소 수동적인 소비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장르 불균형은 가속화되고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 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인기 오지게 많았던 힙합씬만 봐도 그래요. 쇼미, 언프리티, 고등 래퍼로 담을 싹 빨아제낄 때만 해도 진짜 래퍼, 개인, 레이블, 크루, 공연기획자 등등 정말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힙합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이 부와 명성을 오지게 쌓았잖아요. 특히 언더의 상징이라 불렸던 VMC가 본인들 위주로 한 케이블 예능 프로에 출연까지 한 거는 2000년대 힙합 팬들에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었고요. 힙합의 대중적 인기가 그만큼 치솟을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쨌거나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 극초반까지는 유례없는 힙합 대호왕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매스미디어의 파워가 점점 약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도 식고 점점 반복되는 포맷에 지치기도 하고 래퍼분들의 이딴 패단도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힙합은 점차 트렌드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졌죠. 그 결과로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레이블들이 줄폐업되고 힙지리들의 문화 성지였던 데이토나 레코즈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봐야겠죠. 근데 어쩌면 이건 힙합만의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힙합은 거대한 버블이 낀 시장이었어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지 R&B나 발라드 쪽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봐요. 락도 서서히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나 완전한 꽃을 피웠다 보기에 무리가 있고요.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팝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씬은 정말 애매모호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죽어가고 있거나요. 전 문화의 트렌드는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으면서 개성적인 스타일이 존중될 때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점에서 한국 음악 시장이 세계 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 리더가 아닌 팔로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다양성 부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미국에서 끊임없이 장르의 유행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저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보거든요. 심지어 언어가 다르고 낯선 사운드와 리듬이 있는 장르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산업의 몸집이 좀 더 밀도감 있게 커지려면은 지금 한 20번째 말하고 있는 그 다양성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네, 이처럼 오늘 영상은 그냥 한국 음악 시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순환되고 능동적인 시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요즘엔 진짜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감은 있지만 다양한 국내의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통해서 믹스 알고리즘 기반으로 여러 카테고리의 음악도 추천받을 수 있고 업계 고인물 큐레이터 분들이 AI로 대체할 수 없는 맛깔난 플리도 다방면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각종 장르 음악들을 접해봤으면 합니다. 또 나중엔 그렇게 접한 음악들에 관심이 생겨서 해당 장르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전까진 몰랐던 색다른 공연 문화를 즐기는 것도 음악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좋은 형태죠. 진짜 막상 가보면 준내 재밌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그냥 차트에 여러 장르의 좋은 음악들이 공존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